네, 일반전표 입력 66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1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청남상사라는 회사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회사 변경을 눌러 보시고, 자, 청남상사로 들어가신 후에 우리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눌러주시고, 자, 날짜는 1월부터 12월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 장난감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요. 단기 회계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1일 날 영업사원의 급여 18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자, 누구 부담분이에요? 근로자 부담분이라고 됐죠. 우리 4대 보험 같은 거, 즉 우리 건강보험료나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자 부담분은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예수금이라고 처리한다라고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다음 급여 대장과 같이 차감하여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라고 해서 밑에 급여 대장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급 150만 원. 그리고 각종 수당 해서 30만 원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총 급여가 얼마냐? 자, 총 급여가 18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 총 급여를 우리가 그대로 직원한테 준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공제할 거 공제하고 나머지 차감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만 우리가 직원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제는 어떤 것들을 공제를 하느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요거 두 개는 묶어서 그냥 우리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제 월급이라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이제 소득세를 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소득세는 직원이 이제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득을 지급하는 우리 회사가 원천적으로 징수를 한다라고 해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원천징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등 요거는 4대 보험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4대 보험은 지금 근로자 부담분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한다라는 게 이제 합계가 15만 5천 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빼고 나머지 금액만 준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차감 수령액 요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급여 날에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차변의 급여라는 비용으로 얼마가 올까요? 자, 요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이 우리 회사의 급여라는 비용에 해당이 될까요? 요 급여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급여계가 우리가 이제 총 직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직원에 대해서 직원이 내야 되는 이러한 것들, 즉 공제 요거를 직원 대신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임시로 갖고 있다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직원한테 급여로 들어가는 게 비용이 180만 원인데 요거를 그대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신 내줄게 라고 해서 대신 맡아놓을게 라고 하는 요 공제계 요거를 빼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제계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들어간다?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갖고 있다가 우리가 다음 달에 내야 되는 기간에 우리가 대신 내주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15만 5천 원은 대변의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차감 수령액 요 금액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의 금액이 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계까지 해봤고요. 자, 날짜는 7월 31일. 자, 차변에 급여는 자, 우리가 여러 가지가 또 오네요. 그래서 뭐 퇴직급여도 뭐 이런 것들 다 뭐 검색이 됐는데 우리 지금 문제 보시면 누구의 급여예요? 영업사원의 급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 급여 중에서도 몇백 번대? 800번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요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18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총 직원한테 들어가는 급여 비용이 180만 원인데, 자, 우리가 대신 내주려고 맡아놓는 금액이 있다. 즉, 뭐다? 예수금이다. 그래서 요 예수금은 뭐다? 우리 회사의 부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예수금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이 예수금 부채인데 거래처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금은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뭐 거래처나 뭐 특정한 개인한테 우리가 뭐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나라에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는 따로 안 걸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라에 뭐 또는 사대보험 공단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따로 안 걸으셔도 된다. 특정한 거래처나 뭐 특정한 개인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금, 즉 우리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은 15만 5천 원, 공제된 금액 합계죠. 자, 요거를 공제해놨다가 이제 나머지 보통 예금에서 우리가 납부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 164만 5천 원 이렇게 대변해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급여일 회계 처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급여일 날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차변에 급여라는 게 온다. 그래서 급여는 우리 회사의 총 비용이다. 그래서 총 비용은 어쨌든 우리가 요 사원을 고용하면서 총 들어가는 급여, 요거는 급여계 총 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제되는 거,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이런 것들은 총 합계를 해서 이 금액만큼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고, 자, 반면에 우리가 이 4대 보험 중에서 지금은 근로자 부담분만 우리가 공제를 했지만, 실제로 납부일이 돼서 납부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근로자 부담분 원천징수 했던 거를 같이 내면서 또 뭘 같이 내냐면 회사 부담분도 같이 내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 부담분은 또 계정 과목이 달라지죠. 그래서 4대 보험의 회사 부담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뭐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이런 식으로 그때 계정 과목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8월 12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상사 발행의 약속금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자,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유입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음을 할인하다. 그래서 어음 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어음의 할인은 두 가지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매각 거래로 보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차입 거래로 보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데, 일단 우리 매각 거래, 즉 우리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도 매각 거래를 가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매각 거래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약속금이라는 채권을 정말 처분하는 것, 즉 매각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약속금이 아예 사라지게 되고, 즉 대변의 약속금이 요 800만 원만큼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할인료라는 거, 즉 은행에서 수수료 가져가는 거, 요거는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우리가 처분 손실로, 즉 우리가 어떤 거 처분 손실로 처분하나요? 매출 채권에 대한 처분 손실이다라고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매각하면 처분이죠. 그래서 뭘 처분한다? 우리 매출 채권을 처분한다.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처분 손실로 요 할인료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매각 거래가 아니고 만약에 차입 거래인이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 차입 거래라고 하면 이 약속금을 실제로 우리가 판매한 게 아니고 뭘로 본다? 요거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의 약속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돈을 빌린 걸로 보는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차입금이 생기는 거죠.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오게 되는 것이고, 이 할인료 50만 원은 차익거래에서 이자를 미리 낸 걸로 본다, 선이자 낸 걸로 본다라고 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계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자, 8월 12일 날 자, 대변에 바드러움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바드러움은 우리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 거래처가 경기상사의 바드러움이었죠. 그래서 경기상사를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경기상사, 그리고 금액은 8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 요 금액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덜 받는 게 있다. 은행 수수료만큼. 그래서 그거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해서 자, 금액이 50만 원이었죠. 그래서 50만 원.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차변이죠. 자, 차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뭘로 받았다?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좌 예금 해서 자, 나머지 7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 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고요. 자, 미래조명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 6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예요? 어떤 거래다? 우리가 어음을 지급해야 되는 지급어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급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려운 건 없고요. 8월 15일 날 우리가 어음을 지급어음이 있었다가 그거를 이제 실제로 지급을 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이 오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 회사의 부채였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래 조명이고요. 자,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자, 대변에 우리가 뭘로 지급했다? 당좌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당좌 예금 60만 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 마포구청에 영업 관련 공과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 공과금 지급하는 문제. 자, 이러한 공과금은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씁니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계정 과목을 쓰죠. 그래서 이러한 공과금을 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적십자 회비를 냈다. 이런 경우도 세금과 공과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낸 거 있죠. 그래서 재산세 냈다라고 하는 것도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자 9월 30일 날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인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번대냐 800번대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에 관련한 공과금이다? 영업 관련한 공과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즉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817번 코드 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8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이고요. 자, 10월 2일 날 문구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서현 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거래인가요? 자, 우리가 점포가 필요해서 지금 임차를 한 거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포 임차할 때 보증금을 냈다. 그럼 이러한 보증금은 우리가 뭘로 처리를 했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뭐겠어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점포 임차 기간이 끝나면 요 보증금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회사 자산이고, 그래서 10월 2일 날 차변에
자, 임차 보증금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요것도 우리 회사의 채권이기 때문에 즉 우리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보증금 서현 빌딩.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차보증금 할 때 거래처는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냐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거래처를 걸어서 자,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1,000만 원 이렇게 금액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뭘로 지급을 했냐면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래서 현금으로 대변에 1,000만 원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이죠. 자, 10월 10일 날 회사에 건물 취득 시 취득 원가 2천만 원과 취득세 50만 원 및 중개 수수료 3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거래요?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원가뿐만 아니라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들이 있다. 그게 뭐다? 취득 부대 비용. 자,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그쵸 이런 것도 있고 운송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명칭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해당하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금액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취득할 때 요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다. 취득 이후가 아니고 그쵸.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거는 우리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까지 배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는데 그 건물 금액 자체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하려면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50만 원,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30만 원. 자, 요것도 우리가 요 중개를 하지 않았으면 요 건물을 사지 못했겠죠. 그래서 요 중개를 통해서 우리가 요 건물을 산 거기 때문에 이러한 중개 수수료도 해당하는 우리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그리고 30만 원도 모두 다 우리 건물이라는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차변에 우리 자, 건물인데 우리가 금액은 뭐다? 2천만 원뿐만 아니라 자, 우리 50만 원과 30만 원을 더한 자, 80만 원도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총 금액은 2,080만 원 이렇게 오겠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우리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대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 자, 10월 31일이고 한진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상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린 게 있었는데 돈 빌린 거를 전부 다 갚진 못했지만 그 중에 일부인 거를 갚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자, 10월 31일 날 차변에 우리 부채가 감소하겠죠. 자, 뭐가 감소해요? 단기 차입금. 우리가 돈 빌린 게 없어지는 거고 요거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돈 빌렸던 거다? 한진 상사한테 빌렸던 거다. 자, 금액이 우리가 얼마 갚았어요? 500만 원 갚았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뭘로 지급했대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예금을 자, 500만 원 이렇게 오면은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자, 12월 15일 자,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돕기 위해 현금 10만 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를 한 거죠. 그렇죠? 이러한 기부를 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뭐예요?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이러한 기부금은 우리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이고 자, 12월 15일 날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이죠. 1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자, 현금이죠. 현금 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66회 문제를 풀었죠. 66회 문제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1번 문제죠. 1번 우리 급여 지급일 날 분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한 것들은 어떤 계정 과목이다? 예수금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도 우리 매각 거래냐 차익 거래냐에 따라서 어음의 할인 분개가 바뀐다는 거, 그거를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6회 문제 풀어봤죠. 자, 우리 66회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1번은 뭐였어요? 1번은 우리 급여 지급할 때 요거 포인트는 뭐다? 공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어음의 할인이죠. 그래서 요거는 매각 거래냐 차익 거래냐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당하는 거래에 맞춰서 우리가 분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임차보증금 낸 요 5번 문제죠. 5번 문제 임차보증금 낸 이러한 거래 같은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거래처를 걸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요거를 내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돌려받을 거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현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66회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횟수는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